네, 지난 시간에 그 넷플릭스 폭망설을 제기했다가 제가 폭망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나온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종류의 글로벌 그 OTT, 오버 더 탑,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한 종류의 컨텐츠 서비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플랫폼 딱불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최고의 컨텐츠 전문가, 맨날 컨텐츠만 모여서 강인태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태입니다. 그 OTT가 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개념적인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가 하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북과 옥수수를 합친 웨이브, 그리고 티빙 이런 것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가 오버 더 탑, 그러니까 탑이 이제 셋탑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원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애플 TV는 애플 TV라는 셋탑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크롬캐스트도 사실은 셋탑박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셋탑박스가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그냥 단말기에 상관없이 온디맨드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 하여튼 그 지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코드 커팅,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보려면 유선 방송을 가입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케이블 TV나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IPTV의 그 선을 자른다는, 즉 더 이상 유선 방송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컨텐츠를 보겠다. 미국은 한 11% 정도가 코드를 잘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은 그 코드를 자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넷플릭스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과연 넷플릭스에 이어서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도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코드들이 잘려질 것인가? 즉 우리나라 IPTV 가입자들 숫자 혹은 케이블 TV 가입자 숫자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안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 박사는 그러면 뭐 컨텐츠를 워낙에 많이 보니까 뭐 넷플릭스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드를 잘랐나요? 뭐 케이블 TV든 IPTV든 제가 유료 방송 4년째 안 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드 커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KBS 뉴스나 MBC 뉴스 이런 거는 안 보나요, 아예? 안 봅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봅니다. 대선 결과든 뭐 총선 결과든 이런 종류의 공중파 컨텐츠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공용 안테나에서 오는 걸로 충분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컨텐츠는 그냥 다른 데서. 그러면 아직은 코드 내에 있긴 하는 거네요. 아파트 공용 코드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뭐 필요할 때는 보고 있죠. 한국에서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저는 거의 한 상태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회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한국 컨텐츠, 한국의 어떤 코드를 유지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IPTV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한국 컨텐츠를 본다라는 측면, 미국처럼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 코드 커팅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비 한국에서 유료 방송은 싸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있겠죠. 싸다. 그래서 미국은 한 50불에서 한 80불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한 15,000원 수준이면 충분히 IPTV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넷플릭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면 되게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같이 오로지 OTT 전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편성해서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일 거고, 또 하나는 IPTV의 15,000원 안에 온디맨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일정 수준의 SKT 혹은 SK 브로드밴드의 IPTV를 보면서 안에 들어가 보면 CJ ENM 채널을 한 달에 10,000원 내고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있고 KBS나 MBC나 뭐 지상파 3사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타임렉만 있을 뿐이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온디맨드로 제공되고 있다는. 그다음에 영화 팩 뭐 이런 것도, 무비 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10,000원에 몇 편, 뭐 20,000원에 몇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IPTV 내에 이미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의 모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IPTV가 시작되면서 그냥 아예 대한민국형 OTT라는 게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우리나라 IPTV는 IPTV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다양한 라이브 채널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넷플릭스와 같은 모양새로 우리나라
로컬 컨텐츠들을 네. VOD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뭐 굳이 뭐 넷플릭스가 들어와도 CJN 채널과 같은 형태로 포지션하는 거 정도의 차이겠네요. 그렇죠. IPTV의 기본 서비스에 넷플릭스가 애드온 되는, 더해지는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도 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180만 정도 가입자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기업 비밀을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70% 정도가 LG U 플러스와 케이블 딜라이브 같은 데서 그 애드온으로 부가 서비스로 모은 것들이 한 70%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실은 OTT라고 하는 개념이나 혹은 코드 커팅이라는 개념으로 그 넷플릭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IPTV 내에 있는 별도의 서비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IPTV를 가입한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IPTV는 그냥 한국 드라마, 한국 프로야구, 네. 뭐 뉴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유지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추가로 뭐 8,000원에다 10,000원 내고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마블 컨텐츠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봐야 15,000원 더하기 10,000원, 25,000원이면 다 해결되니까. 25,000원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마블 컨텐츠, 픽사 컨텐츠, 디즈니 컨텐츠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내가 IPTV를 해지하고 디즈니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아니다. 거의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의사결정인 거죠.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네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은 글로벌리 뭐 그런 종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그런 컨텐츠 제공하는 서비스 플레이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네. 예,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OTT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거겠죠. 토종 OTT들이 어떻게 될까? 가장 오래되면서 좀 시장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했던 게 TV일 텐데, CJ일 텐데. 예. CJ는 도대체 그럼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티빙이 뭐 탄생한 이후로 돈을 번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플랫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티빙이라는 게 IPTV 안에 들어가 있는 CJ 채널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제작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CJ가 도깨비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도깨비가 CJ 거죠? 네. 도깨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IPTV 상에서 TVN이라는 채널에서 도깨비를 방송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IPTV 내에 CJ ENM VOD 그렇죠. VOD 관에 관에 도깨비가 들어가서 네. 그 CJ ENM 관에 한 달에 10,000원 네. 뭐 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넷플릭스와 같은 모델에 네. 도깨비가 공헌을 하는 거겠죠. 그런 근데 상황에서 티빙이 왜 존재해요, 별도로? 그런 상황에서 티빙은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무언가 최근에 CJ그룹 입장에서도 티빙을 더 키우겠다라고 해서 예. 뭔가 연합전선을 뭐 만들려고 했다가 네. 이 OTT 사업자들 간에 네. 나는 혼자 하겠다 네. 라고 탈퇴를 하고 티빙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실은 도깨비 같은 컨텐츠를 예. IPTV에서 방송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그러면 실은 VOD로 제공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게 IPTV를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1,500만이 넘는 상황에서 그 가입자들이 되게 손쉽게 VOD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굳이 티빙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티빙 입장에서 더 큰 위기는 넷플릭스만 공격할 때는 또 티빙의 CJ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 가능했지만 디즈니도 오고 뭐 애플 TV도 오고 뭐 아마존도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CJ의 컨텐츠라는 게 넷플릭스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수의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독자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CJ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이나 그런 네. 분들은 CJ가 만든 콘텐츠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제 경험의 문제인데요. 이제
뭐 넷플릭스를 점점점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늘어나고, 디즈니에 대한 또 늘어나고 하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IPTV는 다 기본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내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냐, 티빙을 선택할 것이냐, 넷플릭스를 선택할 것이냐, 뭐 디즈니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순간이 오면 사실 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그렇게 되면 CJ를 선택할 사람들이 과연 지금처럼 계속 많이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점점 더 뭔가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CJ 입장에서는 네. 굳이 자기 플랫폼을 티빙이라는 플랫폼을 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기 콘텐츠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로 제공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CJ의 의사결정자라면 벌써 그렇게 했겠죠. 오히려 CJ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티빙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에서 플랫폼으로 살아남는 것보다는 사실은 CJ가 만든 되게 좋은 콘텐츠,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콘텐츠들을 글로벌리 배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 넣었다, 아니면 뭐 디즈니에 넣었다, 아니면 뭐 애플 TV에 CJ의 콘텐츠 제공했다 이러면 그냥 넣는 순간 바로 글로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은 그들이 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의 그 국뽕 푹수수 웨이브라고 이제 이름을 정식 이름 웨이브라고 붙였는데 웨이브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은 웨이브는 네. 아마 본사도 싱가포르에 두지 않았나요? 뭔가 그 아시아 마켓을 좀 타겟을 해서 해보자 예. 라는 걸로 이제 타겟을 설정하고 갔는데 예. 이거의 미래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웨이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IPTV에 다 있고 굳이 웨이브를 유료로 가입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은 상황. 웨이브라고 하는 국산 OTT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을 보면 모바일 단말기에서 본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모바일 단말기에도 IPTV 진영이 모바일 IPTV를 만들어서 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웨이브가 뭐 설 자리가 그렇게 웨이브의 전략은 글로벌 향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를 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아시아 지역 내에서라도 뭐 플레이가 가능하냐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뭐 그게 인도네시아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있는 시청자들 대상으로 네. 넷플릭스와 같은 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CJ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혹은 애플 같은 그 글로벌 콘텐츠 자이언트들이 한국의 OTT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IPTV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려 요소가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IPTV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실은 우리 국민들이 되게 낮은 가격으로 좋은 컨텐츠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글로벌 컨텐츠들을 쉽게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것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IPTV 시장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론 지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상식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